이제 이종호 씨가 JTBC에서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인터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요 인터뷰 하나하나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주요 인터뷰 이종호 씨의 반론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부풀려서 이야기한 거다. 그 반론을 한번 들어보죠. 예. 뭐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자의 토대로 한 걸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VIP라고 하는 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네.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2번 만나 3번째부터 그러니까 그게 작년 5월 정도로 그때부터 녹취를 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종호 씨의 주장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보면 지금 말한 내용이 내가 블러핑했다, 내가 부풀렸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내 뻥쳤다, 나는 뻥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김건희 VIP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보자가 의도가 있어 보였다. 안 그러면은 왜 그 아주 전의 시기부터 그렇게 녹음을 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의도는 있기는 있지.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 근데 그 5월 달이라는 시점에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 이 보도에도 나오는데 저는 뭐 물론 이제 특정사의 핸드폰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기능입니다만은 예. 이미 많이들 아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자동 녹음 기능. 그렇죠. 자동 녹음 기능 있죠. 그렇죠. 예.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저도 써본 적은 예. 없어요. 정치권에는 일반화돼 있나 봐요. 맨날 그거 가지고 뭐 예. 폭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나오잖아요. 그 문고리 권력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최순실 씨의 무슨 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동 녹음기를 켜가지고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런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익신고자 모 씨가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계속 녹음이 되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자동 녹음을 활용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그런 모드다. 라는 게 이제 이 공익신고자의 반론인 거고 더군다나 지난 5월 달이라는 시점은 예. 아무 사건이 없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이 돼야 이제 차상병 사건이라는 현안이 생기는 거고 그 예를 들면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의도가 뭔가 생겨야 그때부터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뭔 타임머신을 타고 5월로 돌아가서 뭐 녹음기를 갖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저렇게 의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바로 반론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사실 이 보도에도 공익신고자의 반론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풀렸다와 관련해서는 부풀렸다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풀렸다? 그러니까 저 이종호 씨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 번 부풀리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말도 다 부풀린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앞단에서 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앞뒤 얘기에 이게 말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하고 명석한 판단력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저 이종호 씨 태도가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요. 여유가 있다. 생각보다. 예. 이게 공수처에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서 저러는 거 아닌가. 거기에 자기가 잘 아는 검사 둘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받았다. 자기의 옛날 변호사가. 이걸들을 다 지켜보면서 하는 JTBC 인터뷰가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나 이렇게 하고. 아니, 이왕이면 빨리 나를 조사해라. 내가 공수처 가겠다. 난 충분히 털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나름대로 대비책이 돼 있고 여유 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 게 공수처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상당히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죄가 없는 거야. 아니 본인한테 무슨 죄가 있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검찰이 핀트가 돌아서 야 너희들 삼부 토건 주가 조작까지 한번 조사를 해볼게
라고 하면 본인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본인들 돈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경제사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두려워하겠지. 예? 추징까지 다 당하고 벌금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전화 한 통화 설사했더라도 그거 죄가 아니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한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죄예요? 전혀 죄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직권남용을 했다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죄가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뭐가 죄가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충분히 아니 내가 죄가 될 게 뭐가 있어. 어? 너희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리고 지금 삼부토건 건들지도 못할 거고 이 난리통에 너희들을 쉴드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라는 거는 지금 혐의자들, 의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를 비롯한 너희들 쉴드 쳐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셔닝인데 정권이 있는데 뭘?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도 네.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수처의 수사 사항들이나 수사 어떤 방향, 강도를 보고 본인이 판단했을 수 있죠. 이게 내가 충분히 고수사는 방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종호는 왜 이렇게 세냐예요. 그러니까 이종호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여러 인사에 개입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고급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거냐. 뭐길래 도대체 라는 거로 우리가 다시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자본시장에서도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종호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네. 지금 이종호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돈, 김건희 최은순 씨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 돈과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아직 수사를 안 받았습니다.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죠.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종호 씨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엔 이종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공수처의 수사상을 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 플러스 자기를 매개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방향과 수위와 강도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의 힘이고 이거는 좀 러프하게 그냥 말하자면 수사 권력을 별로 무서워할 이유가 사실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아니 그 맛을 봤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해서 김건희 파일 저거 뭐냐, 엑셀 파일 뭐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내 사무실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딱 잡아떼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계속 집행유예 받고 그냥 이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구속 한 몇 달 당하고. 권오수도 똑같잖아. 권오수도 똑같이 구속 몇 달 당하고 집행유예 상태로 돌아다녔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역시 센 자 뒤에 숨어 있으니까 이 정도 일을 저질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선곡의 맛을 본 거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좀 한 가지 공교로운 게 있는데 예. 왜 그 송모 씨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웠을까요? 송모 씨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줬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별거 아니거든.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 뭐 저기 임성근 사단장한테 격려 메시지 보낸 거를 포워딩했다. 그렇지.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지웠어. 그거는 왜 지웠을까? 그다음에 저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기사 링크도 지웠다. 자 보세요. 그때 기사는 그런 기사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기사는 뭐였냐면은 연구 용역을 줬다예요. 연구 영역을 줬다.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원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이런 정도는 알려져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줬다. 뭐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가 최고체야. 이게. 그런데 무슨 기사 링크, 그런 정도 기사 링크를 왜 지웁니까? 왜 지우지? 정말 의심이 많이 가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의심이 많이 가. 이거를 특정해서 지웠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워달라고 또 연락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송모 씨한테서. 그래서 지웠다는 건데 얼마 있다가 또 살려달라고 그 메시지를 다시 복원해달라고. 그래서 송모 씨는 내 메시지는 지웠으니 그때 받으신 거 살릴 수 있냐 그런데 나도 지웠다. 예. 뭐죠?
어떻게 살려요 메시지를 근데? 메시지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포렌식 하면 되죠. 아니 근데 그걸 맡겨야 포렌식을 막 당해? 그러니까 따로 맡겨야 되잖아. 아니 이상하잖아. 여기서 원래 이 사건에서 가장 저기 시작의 그 발화점이 된 건 임성근 로비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관련된 거는 로비는 없었고 내용도 별게 없었다는데 왜 지웠냐고. 그렇지. 저는 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제 이제 이종호 씨의 JTBC 인터뷰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로 내야죠. 왜 이종호는 그러면 김건희를 팔고 다녔던 거냐? 그렇지. 우리는 그러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뭐 팔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했던 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 우리는 이종호랑 그렇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이 없죠. 조용하죠. 그리고 이종호 씨의 그 휴대폰은 출소 이후부터 이제 기록이 남아 있을 건데 이것도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저 휴대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2021년에 이종호 씨가 압수수색 받을 당시에 휴대폰을 파손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흔적을 다 지웠거든. 휴대폰에 남아 있는 거를. 근데 지금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휴대폰이 뭘 지웠다 말았다. 휴대폰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 두세 개 쓰잖아요. 예. 아니 그럼 공수처는 저기 이 제보를 받고도 왜 저 휴대폰을 확보한다든가 처음에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